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긴급 편성 보수에 관한 집중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방송을 다뤄볼 신인규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수의 종말 저자고요. 보수의 신속 완전 종말을 위해서 행동하는 제가 이제 실천가로서 오늘은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 보수의 종말, 보수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이 방송 자체는 굉장히 그 국민통합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 정치권에도 계셨던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도 내시고, 보수의 종말. 저도 소시적에 보수를 팝니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고, 보수 정치에 대해서 좀 얄팍하게 안다고 해서 썼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총선 나가서 보수한테 짓밟히고 드디어 진정으로 이제 보수를 정확하게 깨닫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국민통합적 의미도 있고 또 이제 불교 방송 진행자, 기독교 목사라는 점에서도 BBS 신인규의 아침 저널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요즘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뵈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페이스북에 목사가 추천하는 불교 방송 꼭 좀 그 청취율 조사 기간 때 너무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청취율이 나와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하고 또 저희 그 벙커원 교회 제가 담임하는 벙커원 교회가 오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 5분이 6분인가 저희 교회 축하 인사를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 축하한다면서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에 답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답방으로. 답방으로. 역시 이런 통합 행보. 그럼요. 통합의 상징. 이제 통합의 시대입니다.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국민들이 너무 갈기갈기 찢겨진 이 조국의 현실을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아니 이제 통합의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통합을 위해서는 일단은 정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통합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잘 선정하고 원칙 있게 지속 가능하게 통합을 해 나가야 이제 나라가 좋아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통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개몽되었다 발언으로 화제를 이끈 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별명은 김계몽. 김계리 변호사. 아니 이분이 최근에 그 안정권 씨라고 잘 아마 아실 텐데 안정권 김계리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조회수가 뭐 장난 아닌데요. 여기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욕을 합니다. 보수 진영을 향해서. 혹시 그 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한때 욕 박사학이죠. 욕 박사. 국민 욕쟁이로도 불렸고 그래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정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욕민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김욕민이요? 김욕민으로 부르게 됐는데 많이 좀 욕이 어설퍼요. 어설프기 때문에 그 욕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입에는 쫙쫙 붙는 욕이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전문가가 듣기에는 좀 이렇게 좀 생경한, 근데 아주 좀 의도적으로 상대를 엿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나 강도 높아지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전문가님의 말씀이니까 또 이건 또 권위를 갖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의도성이 타고난 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 그 왜 그런 욕을 굳이 써야 했을까? 뭐 굳이 욕 안 써도 충분히 분노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전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이걸 녹음해서 퍼뜨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는 없었을 텐데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또 법률가 앞에서 제가 좀 그 뭐랄까 주름을 잡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녹취예요. 왜냐하면 양자 대화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포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유포한 어떤 사람이 김계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안정권도 본인이 유포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는데 누군가 올린 것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그래서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양자 간의 대화.
맞죠, 변호사님? 아니 이제 뭐 양자간의 녹취를 일방 대화에 참여자가 공개하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형사적 문제는 없고 네, 다만 이제 민사적인 문제만 남는데 예. 만약에 저게 뭐 제3의 주체에 의해서 만약에 예. 뭐 도청이 됐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죠. 나왔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거는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심각한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 그 부분이 전 사실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김기혜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만천하에 다 알게 됐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네네. 그래도 변호사고 좀 이렇게 보수 쪽에 네. 좀 그래도 교양과 품격이 기본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욕설의 수준이 물론 뭐 우리 욕 전문가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께서는 뭐 이거는 연기 비슷한 아주 그 저급한 수준이라고 하셨지만 네. 저 같은 일반 욕을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너무 놀라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좀 놀랬거든요. 아니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예. 그럼 이게 뭐 어찌 됐든 이런 뭐 의도성이 있든 어찌 됐든 보수의 이미지에는 먹칠을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먹칠을 했고요. 이게 예. 그 윤 어게인 정당 발표 3일 전에 통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안정권 씨를 김기현이가 포섭하기 위해서 어허.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화 내용을 좀 보니까 석동현 등 지금 그 주도하고 윤상현도 있는, 타겟이던데 네, 윤상현. 석동현, 윤상현 네. 등 지금 친윤으로 불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의 올드보이에 대한 좀 신진 세력들의 욕을 그냥 막 들이박는 그렇죠. 느낌이었거든요. 그 둘은 이제 쩌리들이고 나중에 이제 뭐 저 존재감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 우리 시대가 온다. 이런 예. 얘기로 안정권 씨를 꼬드긴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세상에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한다면서 어떻게 안정권 같은 사람하고 손잡을 생각을 했는지 예. 욕 섞어가면서 어허. 이거는 정말 윤 어게인 정당 굉장히 부푼 꿈을 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엔 이 김건희 신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김건희 신당.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신당이 무슨 뭐 진짜 정당 뉴 파티가 아니고 무슨 신을 모시는 신당. 저의 예, 그 어디 상상력은 신당을. 거기까지 닿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김건희가 기획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점은 뭐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탄핵 예. 파면 선고가 났던 4월 4일 그 장면을 지켜본 김건희가 대노했다, 격노했다. 그 뒤로부터 윤 어게인 흐름이 이어졌고, 예. 그래서 그 모든 뭐 예를 들면 이제 관절을 일주일 뒤에 나왔잖아요. 나올 예. 때 그 학생들과 끌어안는 이런 퍼포먼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김건희 머리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덕수 차출론도 역시 윤 어게인 정당이 추구하는 바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니 한덕수라는 그 정말 40년 된 그런 관료가 그 어떤 보장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 저 지금 아크로비스타 김건희의 어떤 거기가 당사인 강력한 거죠, 푸시 당사. 또 예. 그 박지원 의원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김건희하고 예. 지금 한덕수의 부인하고 영으로 하나 된 관계. 무속연대. 예, 무속연대. 무소속이니까 무속연대죠. 네. 예. 그런 푸시로 인해서 예. 한덕수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거기도 그 가불 관계가 똑같나요? 윤석열, 김건희와 같이? 그렇다고 한덕수 합니다. 배우자분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같은 구조. 그런데 이제 지금 한덕수는 페이크고 한덕수 나오라고 계속 푸시한 건 맞는데 한덕수가 이제 바람이 예. 나겠습니까? 컨벤션 효과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시끄러울 수는 있어도 이제 점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가웃에서 몸을 푸시는 어떤 분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예. 어떤 분이라 하면 누굴까요? 대한민국 제2대 여성 대통령 제2대 후보로 지금 거론될 만한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될지. 제 시나리오가 크게 예. 터무니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 한번 좀 지켜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 나경원, 이철우 다 윤이 나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이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선 탈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여튼 또 한 번에 이제 곁가지들 윤어게인이죠. 윤어게인 그렇죠. 한번. 이런저런 하여튼 곁가지들을 많이 스키다시라고 하잖아요. 횟집 예. 가면은 예,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등장시켜 가지고 결국엔 최종 후보가 될 사람 그 사람을 빛내는 도구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틀림없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음. 이게 지금 보수의 현재 내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네네. 갈기갈기 찢어져서 네. 다 뒤에서는 저렇게 욕을 상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 건데 네. 보수가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경륜이 있고 어떤 무게감이 있고 좀 애국 뭐 이런 게 좀 떠올랐던 이미지라면 무엇보다도 품위. 예, 품위. 근데 예. 지금의 보수는 욕설, 조롱, 뭐 일배 이런 식으로 변질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따위에게 먹혔기 때문이죠. 아하, 예, 먹혔다. 뭐 그런 보수의 어떤 지고한 가치, 네. 뭐 그리고 품격, 외형, 형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정하는 뭐 알턱이 없는 이런 사람이 지금 보수 정치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예.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이고 그러니 뭐 사실 상식적인 보수들이 그 국민의힘에서 대거 이탈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보수 정치는 좋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질서와 또 약자 배려도 사실은 보수 정치의 아니 보수가 체제 유지 세력이니까 사실 네. 헌법을 지키자고 얘기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예, 네. 원래 보수는. 예. 예. 그리고 약자 보호도 사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 거예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럼요. 거죠. 예, 그 예. 보수 정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친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사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 나라 보수는 완전히 체제를 뒤엎어 가지고 종신 독재를 하려다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정말 특히 보수의 원로라고 불리는 분들까지도 지금 윤석열은 네. 정말 보수의 망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터무니없지 않아요. 예. 진짜. 예. 아니 그래서 일단은 보수 정치를 좀 얘기하셨으니까 오늘은 사실 보수의 몰락, 보수의 종말 특집인데 네. 인물로 꼽자면 홍준표 후보 특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이 보수라는 영토에서 많은 정치 행위를 했고 지금도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네. 오늘 좀 해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우선 홍준표에 대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의 평가 네. 총평 한번 듣고 저희가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기억하시죠? 2010년에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이제 투톱이 있었습니다. 투톱이 경쟁을 했는데 안상수 그리고 홍준표. 야, 그때 안상수 홍준표의 그 두 후보 간의 토론회는요.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찾아보면은 영상이 나오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안상수 당시 결국 그분이 됐습니다마는 안상수가 두 명인데 그 포탄한 보온 포탄 상수, 예, 보온 상수 그분. 상수. 예. 그러니까 그 옆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 소리 때문에 자기 유권자를 그렇게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와가지고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개가 짖는다고 그 옆집 사는 유권자를 고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막 얘기했다고요. 그때 안상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러는데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토론회인데 네. 근데 토론회 때 정말 빛이 났던 사람이 바로 홍준표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토론회만 되면은 그 동무대를 그 만드는 사람이 홍준표인데 한동훈 하고의 토론회 보셨습니까? 어제 있었던 그 토론회 1대1 네. 나수 토론 3시간짜리. 근데 어제 토론회를 보는데 많은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한동훈의 압승이다. 뭐 말도 잘하지, 뭐 그냥 논리도 뭐 탁월하지. 그 밀리지도 않더라고요. 밀리지 않고요. 싸움에서도. 예. 예. 뭐 모든 면에서 토론의 승패를 가르자면은 승자는 단연 한동훈 후보인데. 네. 근데 저는 어떠냐? 홍준표가 완승했다. 왜 그렇죠? 그 선거 토론회는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하. 쉽게 얘기해서. 아하.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네. 토론이 있었습니다. 와, 그때는 정몽준의 압승이었어요. 토론만 봐도. 예. 그래서 저는 걱정했다고 이러다 저기 노무현 형이 그거 저 후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질까봐. 예. 예. 근데 이겼어요. 어허.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2010년 지방선거 앞두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 네.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 토론회를 하는데 경기도지사 후보. 뭐 그 토론회도 저 볼 것도 없이 김문수가 아주 몰락을 했습니다. 네. 와, 이거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승자는 김문수였어요. 어허. 국민의힘 토론회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의 유권자들 다수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좀 노년층이 많습니다. 예. 노년층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젊어서 깐족깐족대면서 아하. 말로써 이기려 드는 거. 그러니까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예,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 예. 그거는 젊은 세대들하고 토론해서 말해서 밀리는 이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홍준표에게 감정이입이 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저렇게 밀리는 모습, 한동훈이 깐족깐족 말대답하는 거, 쉣, 완전히 그냥 최악이다. 최악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 토론회는 한동훈을 3위로 확정지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은 한동훈 후보가 좀 1등으로 올라가는 조사 결과도 뭐 근소한 차이기는 합니다만은 나오고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의 말씀은 어제 토론 이후로는 한동훈은 3등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제 말을 잘 못하면서 홍준표 선배님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오늘 좀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고분고분 말을 들었다면은 저는 한동훈에게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제는 진짜 아주 대놓고 홍준표를 제압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패착이 될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근데 뭐 요 말씀에는 뭐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원론적으로는 저도 100% 다 동의하는데 홍준표라는 사람도 동정을 받기에는 너무 또 과 자체가 여기도 나불나불 과여가지고 요게 뭐 이제 상대적인 거라서 한번 저희가 이번 기회에 대구 경북에 계시는 민심을 직접 한번 전달해 주실 분을 연결을 좀 해보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특집이니까요.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연결을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연결 들어갑니다. 네, 연결 중입니다. 네. 누구신가? 네, 이영수입니다. 예, 이영수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예, 저희가 이게 깜짝 전화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저는 경북에 있고요. 지금 주말마다 행사가 많아서 미리 저희들 민주당 그리고 또 이번 대선 관련돼서 인사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뭐 농사는 좀 잘 되시나요? 어떻게 잘 되실까요? 농사 이야기는 물어주지 말아 주십시오. 묻지를 말아달라고 하시니까. 우리 두 사람한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아이고. 여러모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급처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걱정해서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김용민 이사장님 모시고 보수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로 나왔는데 어제 토론회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홍준표에 대한 할 이야기는 많지만요. 저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이제 볼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볼 날이 멀지 않다는 건 어떤 뜻이죠? 사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죠. 자신의 이제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이제 대구시장을 사퇴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뭐 대구 시민들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자리가 대구시장의 은퇴식이 아니라 정계를 떠나는 사실상 은퇴식이 될 거다라고 예측했고요. 그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 보이는 뭐 비전이나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이제는 시대의 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구태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영수 위원장님 뭐 민주당에 지금 당적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다 우리가 띄고 그냥 민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 주신다면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한 지역의 민심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홍준표에 대한 애정과 이야기 드렸지만 홍준표가 대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이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구 시민들이 엄청 환호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까? 환호했다고. 환호했다고요? 여와 야를 막론하고 다른 걸 떠나서 홍준표가 대권 후보에 도전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환호의 의미보다는 이제서야 드디어 뜨내기 정치인 홍준표가 떠나는구나. 그런 의미의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시민들이 볼 때 홍준표에 대한 애정과 이렇기보다는 정말 대구 시정을 걱정하고 대구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반증이 홍준표가 떠나는 것을 반겼다. 아니 이거는 또 홍준표 후보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평가일 텐데 어제 토론회를 보시면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께서는 방금 평가하시기를 한동훈 후보가 너무 말도 잘하고 한마디도 안 지니까요. 이제 그런 식의 그 홍준표를 압도하는 토론 태도가 이 보수 지지자들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좀 이거 한동훈 후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 쪽이 좀 반사이익을 더 얻는 이런 분석 좀 해주셨는데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은 어제 토론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지역마다 언론인들도 좀 만나고 예. 순회하면서 좀 하느라고 사실 어제 토론은 좀 잘 못 봤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국민의힘 토론회가 어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보고 평가할 만한 저는 가치가 별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어제 시청률은 좀 나오더라고요. 나름대로 또 관심은 좀 그랬어요? 있습니다. 예, 나름의. 그렇군요. 예를 들면 좋은 의미의 페이머스 같은 명성은 아니더라도 이 노토리어스 같은 악명의 그런 그 관심은 좀 있더라고요. 그 바퀴벌레 같은 이런 이슈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바퀴인지 바퀴벌레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바퀴일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 바퀴벌레일 수도 있고요. 이거 누가 글자가 좀 그러더라고요. 다릅니다. 예. 지난번 1차 토론회 보고 난 다음에 토론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바퀴벌레만 잔상이 남아서 아하. 후보들이 꼭 바퀴벌레 경쟁하는 후보들처럼 느껴졌다는 잔상을 누가 이야기하는데 저도 딱 그 와닿는 말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가 어제는 못 보셨다고 하니까 홍준표 후보를 아주 그냥 따박따박 그 몰아붙이면서 그 검사 시절에 그 취조하던 모습으로 아주 홍준표를 좀 압도는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지역 사정을 많이 아시니까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효과가 앞으로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보는 이제 TK 민심이 토론을 한번 잘 했다고 지지하거나 이런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탄핵 정국에 있어서 보수를 참칭한 극우들이 한편으로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세력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의 토론을 어제 잘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간다라기보다는 합리적인 보수를 좀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분들은 그 명분으로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좀 할 것이고요. 예. 그게 아닌 분들은 한동훈이 아무리 잘해도 한동훈은 안 돼. 우리가 윤을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겪어 보셨으니까 홍준표식 정치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세부적으로요? 홍준표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죠. 흔히 아는 박정희 동상, 그러니까 홍준표가 해놓은 것은 대구에 와서 박정희 동상 하나 세워놓고 간 게 다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박정희 동상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이 대구시의 땅이 아니고요. 국가 땅입니다. 예. 한국철도공사 땅인데 그걸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워서 그 부분도 논란이 많고요. 이제 더 문제는 대구시장으로 와서 잘하면 더 좋지만 최소한 시민들이 지금까지 협의하고 합의했던 거 내지는 전 시장이 협의하고 합의했던 것조차도 홍준표 시장이 와서 파기를 해버리고 예. 진척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대구 입장에서 보면은 대구 시민들이 오랫동안 대구 신청사 이전 결정을 대구 시민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전 결정을 내렸는데 취임하자마자 백지화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취수원, 그러니까 수돗물 먹는 물의 문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중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그 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리 민주당 소속이었던 구미의 장세용 시장 이런 게 다 합의를 해놨어요. 구미 취수원을 이용하기로. 그런데도 취임하자마자 홍준표가 구미 시장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하니까 기분 나쁘다면서 구미 거 이용 안 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안동에 녹조가 심한 안동댐물을 쓰겠다. 예. 그리고 그 안동댐까지 그 물을 쓰려면 한 2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요. 예산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대구 시민들과 전 시장이 했던 합의나 정책조차도 파기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거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온데 광은 다 파고 설레발은 다 쳐놓고 아무것도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우리 경북도 그렇고 좀 들쑤세 놓기만 하고요. 가버린 정말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시장으로서도 늘 중앙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한동훈 대표 시절에 매일 그 싸움만 걸고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 내실이 없이
빈 껍데기 행정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이신데, 그럼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4명입니다.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이 4명 중에 결선 투표는 누가 올라가고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4명이 다 네.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좀 했었고요. 4명 다 탈락하는 경선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 이제 누군가가 뽑혀지겠죠. 예. 뭐 지금으로 본다면 뭐 김문수, 뭐 내지는 한동훈, 뭐 이렇게 뭐 저는 뭐 2명이 올라갈 소리도 있다고 보이는데. 김문수, 한동훈이 좀 그래도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왜냐면 없다. 예. 왜냐면은 예.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김문수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최종 후보가 될 소지도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 뭐 정치를 조금만 알더라도 아니면 몰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만 예. 이 부분은 지금의 국민의힘 내지는 그 흐름의 가장 큰 결정하는 요인은 윤석열의 마음과 윤석열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표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런 눈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또 한덕수의 개인적인 특성들을 본다라면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지는 만약에 한동훈이 나오면은 저는 반드시 한덕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가 되더라도 저는 한덕수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홍준표가 이미 그 가능성도 열어뒀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입장이 좀 이유는 바뀌었죠. 뭐냐면, 예.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의 관심은 국민의힘 보수를 어떻게 지킬까의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게 유일한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예. 행보를 봐도 그렇고요. 그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살려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가장 역할을 잘했던 내란 대행을 하고 앞잡이 역할을 했던 저는 그 한덕수에게 시킬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한덕수는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철저히 기회주의자인 동시에 윤석열과 한몸이라는 것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을 입당하든 무소속으로 하든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한덕수가 될 소지도 크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4명의 경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경선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판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신 건데 앞으로도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께서 또 TK 지역 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또 많이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거 오늘 또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아예 그냥 구도 자체가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경선 누가 뽑혀도 의미가 없다. 무의미 경선서를 지금 주장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김용민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최종 후보가 제가 뭐 한동훈이 좀 상당히 이번 토론 결과로 그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한동훈이 그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한덕수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죠 한덕수. 왜냐하면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서 당선될 가능성은 낮지만 당선이 된다. 혹은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네. 야, 그럼 본선에서 손도 못 쓰고 이제 완전히 정권을 내주는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권도 한동훈한테 내줘버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김건희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다. 또 김건희에게 사실상 지배당하는 윤석열도 치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덕수를 내보내려고 할 것이고. 그럼 만약에 홍준표가 된다면요? 홍준표가 된다면 한덕수. 어쨌든 한덕수는 나올 거예요. 또 나옵니까? 준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 예. 그래서 홍준표보다는 아무래도 한덕수가 더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가 되면은 김문수 나오면 오히려 더 나와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후보가 다 단일화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단일화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의지 면에서는 김문수를 따라갈 후보가 없죠. 어쨌든 지금 이 판에서 윤석열 김건희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여전히 김건희가 또 윤석열이 판 짠해서 이렇게 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보수 대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이건 정말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구여권의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러면은 대선에서 절대 도움도 안 되고 대선 이후도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출마설이 이제 좀 기정사실화로 가면서 5월 3일에 이제 사퇴 시한.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두고. 그러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 겸 곧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도 나오니까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 뭐 들어가든 아니 뭐 바깥에서 무소속으로 단일화를 하든 어쨌든 움직인다는 얘기가 굳어지면서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선이 좀 김이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김 빠진 콜라처럼. 예,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회하는 게 이게 이재명 성토대회인지 뭐 이 대통령 후보들의 국가 비전에 대한 토론인지 이 구분이 안 돼요. 아 그리고 상호 견제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누가 더 이재명의 적대적인가, 누가 더 이재명과 잘 싸웠나 이 경연 대회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 악이라면은 윤석열이 악에 가깝지 이재명은요 벌써 60%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중도 확장한다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이재명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 너 정신 나갔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마화를 하면서 뭐 드럼통 하던 후보도 그렇게 좌초됐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이 흥행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은 말이죠. 그리고 아까 홍준표 얘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아 홍준표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정치를 저딴 식으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치 자체를. 이제 구미하고 약속했는데 그걸 안동댐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취수원을. 그것도 그렇지만 예전에 그 경남도지사도 됐어요 이 사람이. 도지사 2번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경남 출신이에요. 다들 TK 출신으로 왔는데 고등학교는 그쪽에서 나왔지요. 근데 이제 출신은 경남이다. 이 점을 아셔야 될 텐데 창녕으로 알고 있어요. 창녕 출신이 꽤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 박영선 의원 이런 분도 다 창녕 출신인데 자 경남도지사 할 때 말이죠 진주 의료원을 문 닫아 버렸습니다. 멀쩡한 병원을 공공병원이죠. 공공병원을 문 닫아 버리는 바람에 음압병상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코로나 때 경남도민들 애 많이 먹었어요. 이다 홍준표가 그 병원에 좌파가 많다는 이유로 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닌 거죠. 이게 반정치 비슷하게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좀 셀럽 정치 비슷하게 관심만 이끌 뿐 뭐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일종의 그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정치해도 됩니다. 그래도 그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은 찍어주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홍준표는 하나의 브랜드가 형성돼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시켜 주잖아요. 어떤 그 뭐 국회의원 선거도 무소속으로 됐고, 뭐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유권자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실 진주 의료원 문 닫아 가지고 그 손해 보는 게 어디 좌파뿐입니까? 아니 환자들이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아니 뭐 보수도 아프고 중도도 아프고 진보도 다 아픈 거죠 뭐. 그분들은 그 저기 뭐예요 도대체? 도지사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개고생을 하게 된 건데. 뭐 윤석열하고 비슷하네요. 그 2,000명 의료 증원해가지고 의대 증원해서 의료를 뽀개는 것처럼. 정치를 해선 안 될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다 모여 있어요. 검사 출신에. 이게 공동체의 이익과 또 약자 옹호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은 젊은 정치인 축에 속하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과죠. 이준석, 홍준표 비슷한 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가진 자 편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정치는 의도적으로 좌파 소리 들어도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거죠. 그래야 이제 균형추를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즉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는 약자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몰락의 한 요인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파면된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하는 이런 참담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준석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영입이 돼서 한 번 역할을 했고 또 윤석열 때는 당대표로 만들었고 본인이 개고기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둘 다 탄핵당했어요. 그러니까 투 탄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좀 뭘 느껴야 되는데 이게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 탄핵과 같은 그러니까 파면당한 대통령과 같은 정치 행태가 반복되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말살돼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사실 계엄 전만 해도 어떻게든 고쳐 써서 이 보수 정당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정당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찾아야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근데 말이죠.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은
집권하면 안 돼요. 집권하는 순간 경제가 망하고 또 탄핵당하고 예. 정치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약자들 소수자들 계속 고통받고 그래서 한 20년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야당으로 야단을 많이 맞아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수 정치가 아니라 예. 보스 정치예요. 보스 정치, 그렇지. 윤석열, 김건희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란까지 가는 거죠 이게. 그 사실 그 예. 박근혜가 사라진 다음에 홍준표가 이제 보스가 되려다가 보스가 되려다가 못 됐죠. 못 됐죠. 예. 당 대표까지 했었지만 예. 당 후보 이후에 그다음에 황교안이 들어왔죠. 황교안 또 찾아죠. 검사죠. 이 사람들은 민주공당으로 가려 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 보스를 찾아요. 그 검사들이 보스로 많이 와요. 그렇죠. 그치 보스가 예. 다 검사, 뭐 법무부 장관, 네. 뭐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보스로 오니까 사실은 아니 심지어 검찰단이라고 해도 되죠. 검찰단.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대선 상대방에서, 후보로. 상대방에서. 아, 나 정말 참 예. 기가 막혀요. 그게. 아니 그럼 우리 이사장 요거 한번 또 여쭤볼게요. 홍준표 후보의 어제 발언 중에 저는 뭐 다른 것도 너무 많았지만 하나 제일 그냥 기억에 남는 게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뭐 미운이 고운이 해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됐고 63%의 당원들이 뽑았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홍 후보가 뭐라고 정신 하느냐? 나간 사람들. 그 당원들을 향해서 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몇 번 재차 물어봅니다. 아, 진짜 이거 당원들한테 네.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들을 그냥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마치 그 정광훈 목사 전문가시지만은 정광훈 목사가 한 기자에 대해서 범죄자야 나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홍 후보의 행태 이건 뭐 이 영성과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제 심리학자 김태영 예.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홍준표가 겁이 많은 사람이다. 홍준표가 겁쟁이다. 겁쟁이다. 아. 그래서 겁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례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좀 도를 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에게 한동훈 뽑은 당원들 당신들이 문제야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 표를 달라고 합니까? 이거 무시하지 말란 얘기죠.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자기 무시하지 말아라. 그 당원조차도 당의 주권자인데 네. 당의 주권자인 당원한테도 날 무시하지 아니 말라. 근데 그렇게 되면요 국민들한테도 소리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분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뭐 대통령 됐다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나올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국민들이 보니까. 정신 나갔다.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민주주의 근데 정치를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레토릭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쇼가 아니고. 그렇지. 아니 국민들이나 뭐 이런 여타 주권자들이 다 그렇게 자기 발 아래에 보이는 그럼 사람입니다.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정치를 하네요. 그렇죠. 아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 그 윤석열은 안 그랬습니까? 네.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국민을 개돼지로 봤으니까 그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영연백 만죄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10,000명은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윤상현도 비슷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재서봐, 그 다 국민들이 1년 뒤면 잊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윤상현.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윤상현, 윤석열, 홍준표, 이준석 다 국민에 대한 인식, 당원에 대한 인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뭐 박근혜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래서 같은 당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 참 예.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만 지금 뭐 대권 주자로 꼽히고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서만 그 선택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서 예.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비루한데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다 싹 정돈하고 정돈하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번 박근혜 때 그렇게 예. 망해놓고 또 망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망한 거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의 재건이라는 말도 좀 불편한 게 재건해도 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아예 재료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아예 보수는 창건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창조적인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이 재건 되겠습니까? 뭐 재건이 스스로 안 되면 타의에 의해서 창건, 네. 예, 새로 할 수밖에 태어나야죠. 없죠. 그게 저는 위헌정당 심판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은 네. 정권 교체가 되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난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될 거예요. 검찰이 못하면 이제 특검으로 가는 뭐 거죠. 다 되는 세상이 되죠.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은 예. 그러면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위헌정당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고 또 치고 나올 텐데 보복은 없는 거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게 보복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 이재명 대표 뭐 선거법 같은 게 보복이고 윤석열 한동훈이 이재명에게 하듯이 그게 하는 게 보복이고 정치 보복이죠. 300건씩 압수수색 하는 게 보복이고 예.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덮어주고 그동안에 괜찮다 그러고 무혐의 내려준 거는
다시 발본색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정의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보복과 정의는 전문가이기도 다르죠. 합니다. 제가 이제 전광훈 전문가기도 하지만 예. 이재명 전문가예요. 이재명을 연구했고 어허. 그리고 사실 그 이른바 유튜버들 중에 제일 먼저 지지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입장 바꿔보지 예. 않았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말한 거 많이들 기억 못 하시던데 정치 보복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치 보복 안 한다. 원래부터 안 한다고 얘기했다. 보복은 할 필요가 그러나 없죠. 내라는 네. 이거 반드시 책임을 네.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위헌정당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합니다. 책임을 묻는 거는 안 하면 그게 부정인 거죠. 그렇지. 안 하면. 예. 예, 책임을 덮어주면 그거 잘못된 거죠. 우리 국민들이 예. 그 지난 내란 과정에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네, 맞습니다. 와 국가 권력이 우리를 이제 말하자면은 학살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국가 권력에 대한 예. 그 신뢰가 완전히 허물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내란 세력들에 대한 발본색원 일망타진도 하겠지만은 네. 내란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제도적 정비도 할 해야 것입니다. 됩니다. 그게 다 예. 내란 수습 차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살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겁니다. 네. 사실 87년 6월 항쟁 너무나 훌륭했어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해 8월에 개정된 헌법 보십시오. 뭐가 들어갔습니까? 거기 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요구권. 그래서 만약 통과되면 그 즉시 발효가 되도록 돼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윤석열인데 아마 더 강화된 내용으로 네. 개헌이 되든지 법률이 개정되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이런 12사 계엄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위수령을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참 2018년 9월에 없앴죠. 네, 다행스러운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정치적으로 좀 뭐 분열하고 갈등을 빚기도 해도 그래도 이거는 계엄 내라는 그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또 음. 저는 이제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훤히 보이는데 그 프레임을 짜겠죠. 네. 근데 그 프레임을 짜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정치 봐요. 보복 프레임. 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식 투자는 장려해야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죠. 네. 주식 투자는 또 장려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올바른 거니까. 그렇지. 근데 주가 조작은 어떻습니까? 막아야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외피만 있을 뿐 내부에서 조작을 하는 이종호, 블랙펄과 김건희 같은 이 짝짝꿍들은 수사받아서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조작범을 처단하는데 왜 자본주의를 위협하냐 이런 프레임을 씌운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올바른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또 보복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가 조작과 주식 투자는 다르다. 네. 이거를 좀 갖다가 저는 많이 알려서 올바른 행동을 전 더 지속되게 해야 된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주가 조작 때문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 김건희 주가 조작이에요. 세상에 영부인이 주가 조작하는 나라가 뭐 미래가 이번에 있겠습니까? 삼부토건도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부토건. 결국에는 서울 네. 고검이 워낙 증거가 확실하니까 네.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다시 이제 수사에 나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수사한다고 했죠 지금. 예, 그 불기소할 것 같으면 재수사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확정적으로 김건희가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최종 사법부의 판단이 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400억을 토해내야 네. 합니다. 우리 저 윤석열이가 후보 때 손해만 봤다. 이거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 매우 심각한 허위 사실입니다. 예. 매우 심각한 허위 사실인 게 이거는 행위잖아요. 네.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 제대로 법적 심판 예. 받으면은 100만 원 벌금 이상이 나오게 될 420억 것이고. 다 토해내야죠. 그러면 이제 예. 국민의힘이 대선 때 썼던 420억을 예. 다 다 토해내야 토해내고. 하고 시도 당사 다 팔고 뭐 예. 그러면은 사실상 그쯤 되면 아니 근데 이제 천막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네. 천막 당사 했거든요. 네. 이제는 진짜 천막으로 네. 정신이 아니고 네. 천막 당사로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아, 근데 이쯤 되면. 요즘에 강풍이 정말 장난 아니래요. 아니 뭐 강풍에 날아가는 건 우리 잘못은 아니죠. 어. 그건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그래서 거니까. 진짜 전에 한번 제가 예. 이제 교회에다가 천막을 한번 쳤는데 이튿날 갔더니 천막이 없어졌어요. 바람에 날아.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예. 아니, 그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튿날 출근을 했는데 당사가 예. 없어졌어. 예. 천막 당사가.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알바가 아니지 우리. 예, 뭐 조심하시고요. 아니 예. 그래서 정치 보복과 내란 처벌은 구별되는 건데 그럼. 이걸 자꾸 뒤섞어 가지고 또 프레임을 짧게 뻔히 보이니까 근데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재명 전문가로서 또 한마디 예.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요.
내란 수사, 이른바 지난 정부 때 벌어졌던 이런 수사를 아주 조용히 하게 될 겁니다. 조용하게 할 거예요. 조용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보복 뭘 했는데 이재명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용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수사의 원칙에 맞죠. 맞죠.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아야 되고 아주 조용히 하게 될 것이고 대신에 다른 민생 성과로 국민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기 위해 애를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용히 죽는 겁니다. 조용히 죽는 거예요. 아니 근데 법대로 어쨌든 간에 책임을 묻는 과정들이 이어질 테고 오늘 또 홍준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명태균 이슈는 홍준표 어떻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명태균 씨 말 있죠. 이거 뭐 얼마 전에 그 SNS에 올린 거 보니까 홍준표 귀엽다 이러는데 저는 명태균 씨 말을요. 2024년 9월 뉴스토마토 보도 이전 것까지만 믿습니다. 그 이후의 발언은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고 그래서 뭐 이후에 떠드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아예 그냥 스킵을 하는 중인데 일단 명태균 씨로서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존재감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지금 흐름으로 보자면은 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오세훈은 드랍했고 홍준표를 이제 유일하게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최대한 이슈를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태균 이슈는 2024년 9월 이전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만 사실로서 근데 또 이 양반이 과장은 또 안 하대. 과장을 안 해. 2024년 9월 이전 과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전 발언을 토대로 홍준표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 뭐 특정 정치 진영에 이익이 되는 발언을 했다고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막말도 저희가 이제 미리 대본으로 저희가 한 11개 정도만 추렸어요. 이것도 아주 그 엄밀히 선정을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이건 뭐 다 일일이 해봐야 우리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독한 건 뭐예요? 뭐 너무 많은데 와, 그 중에 독한 거는 뭐 여성에 대한 함부로 말한 것도 너무 많고요. 진짜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도 너무 많고 또 뭐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간다면서 단식하는 분한테 그 좀 한 말도 있고 정의당 의원한테 여영국 의원일 거예요. 아마 그 도의원 할 때 욕설도 많고요. 뭐 지땡, 지 리을 이런 욕설도 있고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욕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뭐 막말이 너무 많은데 아니 우리 그러면 김용민 이사장님은 홍준표 망언 하나만 그냥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소개만 해주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돼지 발정되죠. 발정제. 그것만큼 임팩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임팩트는 강하죠. 그 정도 하시죠. 돼지 발정제로. 일단 그 홍준표의 이런 막말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그 약자에 대한 멸시도 그렇고 뭐 약자뿐만 아니라 이 주권자의 국민에 대한 어떤 모독 이것도 다 겁이 많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망언 중에 제일 망언은 그거 같아요. 12.3 내란을 한밤의 해프닝이었다. 어디 이런 발언을 합니까? 홧김에 서방지기라고 했던가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보호하는 거를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리가 아니라 도라이 아닙니까? 지금 되면 이거 도라이 같은 발언을 이 생각이 안 드세요? 왜 그 홍준표가 갑자기 대구시장으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요? 그게 당선이 2022년 6월 아닙니까? 그 대선은 2022년 3월에 있었고 두 달 뒤에 윤석열이 취임했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낙향을 했어요. 중앙정치권 인사가 중앙정치 무대를 떠나서 지역으로 간다? 요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윤석열한테 그 성정을 아는 거죠. 분명히 나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구에 내려가겠습니다. 눈치 빨라요. 날 건드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리고 그때 90도로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대구시장이 되고 나서 대통령인 윤석열 까마득한 후배고 뒤에서는 90도. 윤석열이가 마음서 이랬을 텐데 그 앞에서 90도로 인사했단 말이죠. 그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겁이 많기 때문이다. 겁쟁이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의 모든 행위는 그의 겁만음을 토대로 추론하면은 다 답이 나와요. 다 답이 나온다. 아니 그럼 이사장님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홍준표라는 정치인 저는 이제 반정치의 상징으로 보는데요. 이준석과 함께. 건데 이준석과 함께 이제 반정치계의 세대 교체 아니냐. 반정치계의 올드보이 홍준표. 뉴비 근데 뉴비도 아니에요. 또 정치 오래 했으니까. 반정치를 오래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대 교체 비슷하게 이제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이제 좀 바톤 터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는데. 지금 이 이준석 잡겠다고 허은하 전 대표도 이제 대선 무소속
정도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정치 유형의 정치인들 홍준표, 이준석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떠날 때도 좋게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MB도 그랬어요. MB도 국회의원 시절에 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네. 되게 원수가 됐습니다. 김유찬 씨를 포함해서 김유찬 씨가 그래서 책도 낸 거 아닙니까? 네, 그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리고 서울시장 된 이후에는 예. 완전히 다른 사람. 그 이전의 MB와 그 이후의 MB에 네. 유일하게 곁에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김윤옥 여사하고 그리고 저기 김백준 씨. 아 김백준. 그 저 집사. 예, 집사. 예, 집사. 재정 담당 집사. 예, 예. 빼놓고는 다 원수가 되거나 등 돌리거나 예. 그랬단 말이죠. 홍준표도 그렇고 이준석도 비슷해요.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또 이준석, 안철수 포옹 사진. 네. 저 그거 포옹하는 거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예. 윤석열하고 이준석 포옹했던 사진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래요? 갖다가 또 허은하 대표가 페이스북에 두 사진을 또 공교롭게 올렸어요. 이게 옛날 사진 아니에요? 아 이거 어제 사진입니다. 어제 사진이 어제 서로 안 왔어요? 어제 포옹을 했습니다. 어제 뜨거운 거예요? 포옹. 브로맨스. 이상하다. 예전에 그 이준석 예. 그 대표가 전 대표가 그 바른미래당에 같이 있었을 때 네. 안철수 그 의원에 대해서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죠. 엑스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요 실제로 방송에 JTBC 나와서도 이준석 의원이 당시 의원 아닐 때 네. 안철수에 대해서 또 욕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와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 저 사진을 보면서 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괴롭혔던 거 욕설했던 게 너무 많은데 네. 지금 피해자가 저렇게 웃으면서 포옹하고 있잖아요. 끔찍해요. 저건 좀 신종 가스라이팅 아니냐.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가해자 피해자가 예. 웃으면서 포옹하니까. 무슨 얘기로 저렇게 만나가지고 포옹을 한 거예요? 어제 AI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AI 얘기. AI가 정치를 하면 저 두 분보다 잘할 것 같아요. 예. AI가 아니라 LI가 나타나 AI, LI, 예, 예, 예. LI. 두 분 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치 또 이전에 기괴합니다 포옹 사진이. 아주 기괴하죠. 진짜. 예를 들면 괴랄하다고 하잖아요. 괴랄. 그러니까 네.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포옹하는 거는 네. 너무 좋아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뭐 어제까지 욕설하고 멱살 잡다가 네. 뜬금없이 저렇게 나오면 네. 맥락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너무 정치가 좀 무섭다. 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진에다가 누가 말풍선을 달아가지고 네. 메시지를 넣으면 나도 재밌겠어요. 어떤 말풍선이죠? 오랜만이야 엑스신. 엑스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최근에는 좀 많이 해왔는데 네. 뭔가 이렇게 선거가 임박하고 표가 급하니까 네. 참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참- 게 좀 기구해 보이기도 하고 네, 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치인들의 위선입니다. 위선 네, 가식 예. 이런. 아이고 저런 사진을 왜 찍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악수만 하고 어느 정도 긴장감 있는 관계로 이게 보여도 뭐 본전은 이제 얻는 건데. 근데 옛날에 그 윤석열 이준석 포옹 사진도 있지만 음. 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음. 김무성 유승민 뽀뽀 사진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뽀뽀 사진. 예. 와 중년 남성의 네. 뭐 뽀뽀. 예. 그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말 정말 참 정치인들은 저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저렇게 이제 쇼 이미지 정치 정말 국민들이 네. 이제 신물 내야 합니다. 신물 나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 이제들. 예. 그래서 오늘 좀 보수의 종말, 보수의 몰락 특집으로 했는데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은 오늘 좀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 한번 좀 저는 말씀 보수 좀 부탁드립니다.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우리 사회 보수 정치가 뭐 지금 그 주도하는 세력들이 엉망진창이어서 그렇지 보수 정치를 우리가 말살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 정치는 어떻게든 복원이 돼야 하고 마찬가지로 진보 정치도 필요합니다. 네. 진보 정치도 이 진보 정당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이제 그 형해화가 돼 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회주의 정당만 반정치 정당만 그냥 계속해서 생존하고 또 그 생을 이어가고 있는 기생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따뜻한 그리고 약자를 포옹하고 질서를 강조하고 질서를 강조한다면 당연히 법을 따르고 예. 법을 또 만드시는 그 법 위에 계신 주권자 국민을 존중하고 이런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옛날 정치가 참 낭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새 다 괴물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런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유명한 구호가 있듯이 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보수라고 이제 아까 보스주의 네. 이자들은 탄핵을 2번이나 연타석으로 맞은 이유가
정치인들이 온 게 아니라 네. 검찰이 그렇죠. 내려와서 검사가 정치를 와서. 했고 네. 언론인들이 내려와서 정치를 했고 반정치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정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예. 전 이게 결국에는 파면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예. 귀결될 거 아니냐. 두 번이나. 검사와 기자와 정자가 사람이 될 확률은 수억 분의 1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네, 저는 특히 검사나 언론인들이 정치하는 것은 좀 대단히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네, 왜 그런 줄 냉정하게. 아세요? 왜 검사와 언론인이 그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실은 두 개일 수 있다. 복수일 수 있다. 네. 예. 카메라 앞에 진실과 카메라 꺼졌을 때 진실이 다르고. 어? 그 위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공소장에 적는 진실과 보태서 넣는 가짜 진실 다 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두 개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할 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정당할 리가 없어요. 근데 정직해야죠. 네. 정치는. 그렇기 예. 때문에 진실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요즘엔 종교인들도 진실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광훈 같은 사람 진실이 한 10개죠. 네, 그렇습니다. 헌금 주머니에 따라 달라지죠, 진실이. 진실이 헌금이죠. 진실이 헌금. 네. 제가 정말. 여러분 저기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예, 싶은데 말씀하시죠. 엊그저께 이제 정광훈이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예. 뭐 대선 출마한다고 출마할 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2018년에 우리 정광훈이 저기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어요. 저기 징역 6개월에 예. 집행유예 2년. 이게 뭐냐? 선거법 어겼는데 징역형이에요. 뭐 네. 감옥에 실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기결수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면 10년의 피선거권 선거권도 박탈. 그러니까 예, 10년. 투표도 못 하고 선거 출마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참정권 박탈입니다. 그러면 10년간. 2028년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2025년에 대선에 나온다. 후라 사기 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집팔아라. 그래서 헌금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네.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헌금을 걷는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사기죄로 네. 걸겠습니다. 예, 아주 예. 강력한 예. 조치를 해 주실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딱 나오는데 딱 떨어지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나는. 예. 어? 그러니까 참 양심과 인간성에 관한 문제로 봅니다. 네, 예, 그 예. 언론들이 또 열심히 보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 이게 사실 정광훈에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예. 알게 된 건데 자녀가 이제 용돈을 드린단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광훈한테 헌금 갖다 바치는 경우가 아이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어머니가 갑자기 코로나가 걸렸어. 이제 한 4, 5년 전에.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물어봤지. 저기 정광훈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어머니한테 휴대전화를 가입시켜 드렸고 요금은 자기가 내고 자기 명의로. 아이고. 그래서 동선을 보니까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호소하신 분들이 안타까운 계십니다. 일들입니다. 예. 예. 저희가 뭐 정치인들 특히 그리고 뭐 검찰, 언론인 또 종교인 다 가리지 않고 공적인 일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진실과 정직, 정의를 요구한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모시고 보수의 몰락 네. 주제로 특히 홍준표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